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금호타이어 23년 4분기 수시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반기에 원서를 넣을 때 좋은 결과가 많이 없었으면 많이 힘들고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억이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마지막 나는 공고들까지 확실하게 케어하고, 혹시나 이번 분기에 준비가 잘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얘기를 진행할 거고요. 저도 올 한 해 이제 남아있는 공고들 더 열심히 정리를 해서 도움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채용 공고 분석 넘어갈게요. 접수가 11월 27일 월요일까지예요. 이제 모집 부문하고 상세 내용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신입 지원이긴 하지만 경력직도 채용하고 있고 지원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입 지원 중에서도 원어민 수준의 영어가 필수 자격으로 들어간 직무도 있기도 하고 상경계 전공자만이 지원 가능한 업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입 지원이 가능한 직무 위주로 자소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력도 지원 가능하니까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경력 필서를 차별화되게 쓰고 싶으시다면 투자 취업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진짜 잘 쓴 자소서 경력 필서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경력 필서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 넓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직무에서 뽑고 있기는 하지만 명시되어 있는 필수 자격에서 전공 및 석사 여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직무를 지원하세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직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3개월간의 근무 평가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표기해 놓은 걸로 봐서는 휴식 채용인데도 채용 전환형 인턴의 흐름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 요건에 공통으로 OA 능력 우수자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적극적 마인드 보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소서를 쓸 때 가능한 이 방향으로 참고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자소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 자소서는 이제 500자 4개예요. 그냥 심플해요. 저희 꽃보다 취업에서 함께 이제 완성하는 마스터 자소서의 경우에는 기본 500자로 되어 있고, 여기 항목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상담 오셔서 같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금호타이어에 지원한 동기와 금호타이어가 본인이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풀어내는 것인데, 자, 일단은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지원 동기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풀어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번에 직무 관련된 지원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1번에는 기업 관련된 얘기와 금호타이어가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혀 있기 때문에 먼저 왜 해당 기업인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왜 해당 기업인지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전, 비전, 최초, 최고, 성장 등의 키워드로 설정하면 효과적인 지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 너무 유니크한 부분보다는 취준생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지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부분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저렇게 유니크한 걸 내가 알고 있어, 이게 지원 동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는 정말로 가고 싶은 큰 흐름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금호타이어가 본인이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 동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에서 지금 어떤 당면하고 있는 미션, 해당 업계의 과제, 어떤 비전 같은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기업 지원 동기 이후에 풀어내면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원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해당 직무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소개하는 건데, 직무 지원 동기 작성 항목이에요. 왜 해당 직무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본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심도를 전문성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컴팩트하게 작성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문성,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턴 등 직무 수행 경험, 그리고 공모전, 관련 대외 활동, 관련 전공 수강 등을 컴팩트하게 풀어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팀워크 및 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이거는 관련된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면 되는 거죠. 관련된 경험을 딱 하나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풀어내면 되는데,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기술 방법은 상황을 먼저 바로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바로 컴팩트하게 제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은 글은 그 전체가 흐물흐물해져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뭐를 열심히 했다,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뭘 해? 그쵸? 전혀 스토리로서 어떤 구조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의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정, 반, 합의 구조로 문제점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 수행했고 얻은 점이 무엇인지 라는 순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협업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이런 제시하는 항목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상력을 어필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협업해야 되는 상황만 놓고서 그걸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했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쓰라고 하지 왜 팀워크나 협업이라는 포인트를 줬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시한 상황에 맞게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협상력을 발휘해서
풀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입사 후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이거 입사 포부를 쓰는 거죠. 입사 포부는 추상적인 표현이나 뭐 마인드적인 부분보다는 업무 수행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입사 초기에 할 수 있는 일들과 경험이 쌓인 후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면서 명확하게 커리어 플랜을 기술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큰 흐름에서 내가 얻게 되는 역량들, 전문성 향상이 금호타이어라는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쓰게 하면 돼요. 대부분 이제 입사 포부를 잘못 적는 학생들이 그냥 마인드적인 얘기를 적어요. 선배님 말씀 잘 듣고 기존의 문서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채용 담당자가 읽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명확하게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직 분들은 경력 필수가 필요하니까 진짜 잘 쓴 경력 필수를 쓰려면은 업무 경험이 성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풀어내야 되거든요. 업무 경험이 성과로 이어지게끔 그러한 어떤 과정을 명확하게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라이팅 능력도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호타이어 채용 공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릴스 자소서 경력 필수를 보고서 내가 자소서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꾸고 싶다 싶은 분들은 상담 찾아오시면 제가 직접 쓴 걸 다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취업 방향 설정, 취업 전략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자소서 상태에 대한 평가, 앞으로 내가 어떤 기업에 넣어야지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에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100%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채용 공고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공고들 정말 열심히 잘 넣어야 되고요. 저는 이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